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규입니다. 양식 조리 실무 기출문제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조리 실무하고 기초조리 실무 부분은 각 과목별로 공통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한식 그 조리 실무하고 한식 기초조리 실무는 떡 제조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도 역시 공통된 과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식 조리 실무 핵심 문제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습열 조리에 들지 않는 것이 뭐냐? 예, 조리는 이제 물론 그 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열 방법에 따라서 습열 조리와 건열 조리로 나뉠 수 있죠. 예, 볶기가 바로 건열 조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찌기, 삶기, 데치기는 모두 물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습열 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볶음 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유색 채소는 소금에 절이지 말고 중간 불에 볶다가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2번 볶음을 할 때는 작은 용기를 사용하여 열 손실을 방지한다 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틀린 거죠. 볶음 용기는 바닥면이 넓은 용기를 사용해야만 재료가 균일하게 있고 양념이 골고루 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볶음 조리는 지질 성분을 이용하여 뜨거운 팬에서 음식을 익히는 것이다. 예, 맞는 말이죠. 여기서 지질 성분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버터라든지 식용유지를 얘기하는 거죠. 팬을 달군 후 지질 성분을 소량 넣고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주방에서 육류나 가금류의 발골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발골이 뭐죠? 뼈와 살을 분리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본 나이프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묵음으로 K는 발음이 안 된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페어링 나이프라고 하는 거는 채소나 과일의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거죠. 클레버 나이프는 뼈가 단단하지 않은 식재료를 함께 자를 때요. 그런 것을 이제 예리한 날이라고 해서 이제 클레버 나이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칼빙 나이프는 익힌 큰 고기 덩어리를 자를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칼빙 나이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리기기와 그 용도로 옳게 연결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필러. 이거는 난백 거품을 내는 도구가 아니고 감자, 당근 등의 껍질을 벗기는 도구죠. 슬라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껍질을 벗기는 도구는 필러라고 했으니까요. 슬라이서는 고기를 또는 채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주로 이제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두께로 점이는 얇게 점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퍼에 대한 설명이 슬라이스에 대한 설명이죠. 초퍼는 고기나 채소를 잘게 써는 도구죠. 그라인더는 고기를 다지는 도구가 맞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오렌지나 레몬의 껍질을 실처럼 길게 벗기는 도구가 뭐냐? 이거는 껍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색깔 있는 부분을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길게 벗기는 도구는 바로 제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레이터라는 건 뭐죠? 이거는 채소나 치즈 등을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낼 때, 푸드밀은요, 예, 완전히 익힌 감자, 고구마 이런 거, 그 서류를 잘게 분쇄할 때, 만돌리는 채칼이라고 돼요. 만돌리는 과일이나 채소를 채로 썰 때, 감자 등을 와플 모양으로 썰 때, 이런 때 이제 만돌린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온, 고압에 의해 단시간에 대량의 음식을 끓이고 데치고 볶아낼 수 있는 급식조리용 기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스팀솥이 되겠습니다. 전기솥은 이거는 밥이나 국찌개, 탕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통상 밥을 짓는 전기솥과 국찌개, 탕을 끓이는 전기솥은 이제 구분돼서 통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오븐은 이제 전기로 가열하는 제빵용, 스팀 오븐은 가스나 이런 거로 이제 가열하는 제빵용 기구다라고 할 수 있겠고,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생선이나 스테이크를 복사열에 의해서만 굽는 전기나 가스 조리 기구는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복사열에 의해서만 굽는다는 이 말 자체가 하향식 그 조리기구, 그러니까 열원이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브로일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하향식 열원은 브로일러 말고 또 뭐가 있죠? 살라만다 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가스레인지나 그리들이나 그릴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상향식, 즉 아래쪽에 그 열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위쪽에 열원이 있어서 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게 익히는 게 있을 때는 실제는 이 열의 복사열에 의해서만 이걸 익히는 거지만 가스레인지나 그리들이나 그릴처럼 밑에 열원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에 용기를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용기를 놓게 되면 이 용기를 통한 전도열, 그리고 이 용기에 또 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넣었을 경우는 대류열, 이런 거를 모두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릴 형태로 놨을 때는 직화가 또 되니까 복사열,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브라운 스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통상 이제 스톡은 브라운 스톡하고 화이트 스톡으로 이제 나누어 지겠죠. 이제 갈색이 나는 브라운 스톡에 대한 문제인데요. 뼈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예. 위로 끓어오는 불순물은 스키머로 제거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 스키머는 뭐 거품이라든지 기름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예, 토마토 페이스트는 신맛이 나므로 볶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신맛이 나기 때문에 볶는 거죠. 실제 일단 4번까지 가고 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뼈와 채소가 갈색으로 잘 태워져야 스톡의 갈색이 잘 나온다. 맞는 말이죠. 토마토 페이스트는 원래 이제 따로 볶아서 부케가르니와 함께 투입을 하는 게 맞는데 바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조리 시간이 막 급할 때, 이런 때는 미르포화를 조리한 후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바로 볶아서 그냥 함께 조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에피타이저 중에서 채소를 다듬어 모양을 낸 후에 마요네즈와 같은 소스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렐리쉬가 답이 되겠고요. 렐리쉬에 주로 사용하는 이제 채소는 샐러리, 무, 올리브, 피클, 채소 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칵테일은 뭐죠? 이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종류의 양주를 기주로 해서 보미제, 설탕, 향료를 혼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합주를 만든 뒤에 제공을 하는
이제 복잡 미묘한 맛을 내는 그런 이제 보건 음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카나페는 이제 주로 이제 식빵을 잘게 잘라서 꼭 식빵만 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로 식빵을 잘게 잘라서 굽고 한쪽 면에 버터를 바르고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 그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물론 넣을 수도 있지만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라서 넣을 수도 있죠. 해서 이제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오르디브르는 정해진 식사 메뉴 코스에 앞서서 에피타이저로 식욕을 돋구기 위해 대접하는 이제 조그만 음식들, 카나페도 마찬가지고 오르디브르도 다 마찬가지로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게 이제 통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체 요리로 에피타이저를 얘기하는 거죠. 콩다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익히지 않는 조리 방법의 한 종류이다. 예, 문제가 있죠. 전체 요리의 한 종류이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싹 속아 넘어가기가 딱 안 맞는 지문이거든요. 콩다망이 전체 요리로,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체 요리로 콩다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니까 이게 딱 걸려들기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콩다망은 요리 종류가 아닙니다. 양념의 종류, 양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의 종류라기보다는 양념을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콩다망에 이제 들어가는 양념이 주로 이제 소금, 후추, 식초, 올리브유, 겨자,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이제 콩다망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전체 요리의 국제 용어이다. 틀린 말이죠. 예, 이 문제 때문에 이 4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덕 답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실제로는 얘가 요리가 아니고 양념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샌드위치 조리 과정으로 통상적인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예, 빵 종류를 선택하고 스프레드를 선택하고 속재료를 선택하고 가니쉬를 선택한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조리 순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분리된 마요네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 이거는 기름기와 물기가 그러니까 친수성과 소수성 성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유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레시틴을 이제 사용을 해서 천천히 혼합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답을 먼저 보면 2번 난황이 달걀 노른자죠. 이게 이제 천연 레시틴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난황에다가 분리된 마요네즈를 조금씩 첨가하면서 한 방향으로 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마요네즈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틀린 문제를 좀 한번 볼까요? 분리된 마요네즈를 양방향으로, 이거는 저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름기와 물기가 이미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섞이지를 않죠. 유화제가 들어가야만 섞이니까. 3번 분리된 마요네즈에 기름을 조금씩 첨가하면 더더군다나 더 멀어지죠. 더 분리가 되죠.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분리된 마요네즈에 레몬즙, 기름, 식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분리되는 형태를 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름은 이 3번에서 보는 기름하고 같은 거지만 레몬즙이나 식초 다 마찬가지로 산성을 띠고 있는 이제 액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화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걀 요리 중에
구운 잉글리시 머핀에 햄, 포치드 에그를 넣고 홀랜다이즈 소스를 올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답은 일단 에그 베네딕틴이 되겠습니다. 오믈레트는 뭐죠? 예, 오믈레트는 스크램블드 에그에다가 치즈 이런 것들 속재료를 넣고 이제 덮어서 꼭 모양새가 이제 럭비공 모양이죠. 이렇게 럭비공 모양새로 해서 타원형으로 이제 둘러싼 요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안에 뭐 치즈뿐만이 아니고 뭐 채소도 넣을 수 있죠. 예, 보이어드 에그는 뭐죠? 예, 이거는 삶은 달걀을 얘기하는 거죠. 예, 소프트 보이어드 에그는 뭐 심지어는 거의 흰자도 안 익을 정도로 시작을 해서 반숙까지 이를 우리가 소프트 보이어드 에그라고 얘기를 하고, 하드 보일드 에그는 완숙한 거죠. 예, 15분 이상 끓는 물에 계란을 삶은 거죠. 통상 이제 12분 이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12분 내서는 완숙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램블드 에그는 이제 오믈렛 만드는 것 앞단에 있는 거죠. 예, 그 팬에 버터나 이제 식용 유지를 적당량 두르고 나서 계란을 깨 넣은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그 휘저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크램블드 에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프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수프라든지 이런 이걸 물론 이제 소스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국물이 기본적인 맛을 좌우한다라고 해서 스톡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스톡은 뭐 생선이나 소고기, 닭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재료로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되겠고,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육류의 염지 과정을 나타낸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마리네이드가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말로 이제 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간을 배게 하고 누린내를 제거하고 이제 육질이 좀 질겼을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하고 향미를 내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액체나 고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고기를 사전 처리하는 거를 마리네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머링이 뭐죠?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은근히 끓이는 거예요. 펄펄 끓이는 게 아니에요. 로스팅은 네, 육류, 가금류,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복사열과 공기대류열로 익히는 거. 물론 이제 그 원두콩을 볶는 것도 로스팅이라고 하죠. 예, 마블링은 이거는 조리 방법이 아니죠. 마블링은 이건 육류를 연하게 하고 육즙이 많지 않은 지방이 분포된 상태를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조리 과정이 아니죠. 1, 2, 3번은 조리 과정이지만 4번은 조리 과정이 아니다. 예,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파스타 삶기 요령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씹히는 정도가 느껴질 때까지 삶고, 여기까지는 맞네요. 삶은 후 물기를 충분히 뺀 후에 사용한다. 틀린 말이죠. 예, 이거는 삶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1번 문제가 1번 지문이 틀렸다. 이게 이제 설명 좀 이따 하고요. 그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금을 약간 양 넣고 삶으면 풍미를 살려주고 밀 단백질에 영양을 주어 탄력을 향상시키는 게 맞죠. 건파스타 100g을 기준으로 삶는 물은 1리터 정도를 삶는 것이 좋다. 맞는 말이죠. 파스타를 삶는 면수는 파스타 소스의 농도를 결정하고 올리브유가 유화되어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게 맞죠. 예. 파스타는 약간 씹히는 느낌이 있는 정도로 삶고 삶은 후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겉면에 남아있는 전분 성분이 소스하고 어우러지면서 파스타의 맛을 좋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1번 지문처럼 시간을 경과한 뒤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토마토의 붉은색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붉은색은 카로티노이드의 종류이다. 맞는 거죠? 예, 안토시아닌 아니죠. 이거는 답이 틀렸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 중에서도 라이코펜이 주성분이다. 토마토는 맞는 거죠. 예, 뭐 수박이라든지 다 라이코펜이 주성분이에요. 색소 단백질이다. 맞는 말이죠. 예, 안토시아닌은 주로 이제 물론 이게 기름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얘는 물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산성에서는 얘는 붉은색을 내지만 중성에서는 보라색, 그리고 알칼리성에서는 청색을 내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에 나오는 토마토의 붉은색과는 거리가 멀다.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재료 썰기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당겨 썰기, 터널식 썰기, 밀어 썰기는 맞지만 올려 썰기가 문제가 있죠. 올려 썰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손에 잡고 그 위로 치켜 올려가면서 써는 거를 올려 썰기라고 이제 한다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칼썰기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밀어 썰기가 기본 썰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식 썰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이라고 치고 이제 손가락 4개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검지부터 새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이렇게 꽉 잡죠. 양손가락으로. 이쪽에 검지, 이쪽에 4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료를 꽉 잡고 칼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미끌거리거나 고정을 단단히 해야만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꽉 잡고 그 사이에 이렇게 터널 모양이 됐죠. 이렇게 손에 의해서 이렇게 터널 모양이 되고 그 안으로 칼이 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터널식 썰기라고 하는 거죠. 예, 당겨 썰기는 손잡이 쪽으로 힘을 가해서 빠른 속도로 썰 때, 뭐 후려 썰기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빨리 썰리는 방법이죠. 당겨 썰기가. 예, 계속해서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리기기와 그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미트 파운더, 고기를 연화시킬 때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예, 필러, 채소, 이게 의죠, 채소 이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믹서, 재료를 혼합할 때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예, 슬라이서, 채소를 다질 때 사용하는 건 초퍼고 슬라이서는 육류를 얇게 점일 때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리기구와 그 용도가 옳게 연결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콜렌더, 고기를 두드려 육질을 연하게 할 때 사용한다. 틀린 말이죠. 콜렌더는 다량의 식재료에서 물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두드려 육질을 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은 고기망치 또는 연육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시노아, 작은 음식을 옮기거나 재료를 깨끗이 긁어 먹을 때 사용한다. 틀린 말이죠. 시노아는 언제 쓰는 거예요? 스톡, 소스, 스프 이런 것들을 이제 고운 입자까지 걸러낼 때 시노아를 쓰는 거름망 같이 쓰는 거죠. 작은 음식을 옮기거나 재료를 깨끗이 긁어 먹을 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예, 스패츌라를 쓰는 거죠. 예, 위스크, 크림을 휘핑하거나 계란 등 유독물질을 섞을 때 맞는 말이죠. 예, 스키머, 다량의 식재료에 물기를 짤 때, 이거는 다량의 식재료에 물기를 짜는 거는 콜렌더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스키머는 스톡 소스 스프에서 거품이나 그 위에 떠 있는 기름기를 제거할 때 쓰는 거죠. 예,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양식 스톡의 재료가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샐러드, 이게 답이죠. 예, 샐러드는 이거 자체가 그 메뉴의 구성 요소죠. 예, 미루프와 보온, 두께가르니 다 스톡의 구성 요소가 된다. 미루프와는 양파, 당근, 샐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향과 감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보온은 소뼈, 닭뼈, 생선뼈 이런 걸 색과 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고, 북해가련 이거를 캐라고도 쓰죠. 예, 같은 말이죠. 예, 북해가련이는 통후추, 월계수잎, 타임, 파슬리 줄기, 마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예, 이취 제거나 향을 주기 위해서 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야채나 수프를 거를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거를 때 사용하는 거에 대표적인 꼭 이 답에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차이나 캡이 되겠습니다. 거름망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 스키머는 거품이라든지 그 윗면에 떠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걸 스키머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무 주걱은 저을 때 사용하는 거죠. 스패츌라는 작은 음식을 옮기거나 부드러운 재료를 섞거나 재료를 깨끗이 긁어 모으거나 또 빵이라든지 이런 데 크림을 이렇게 펴 바를 때, 이럴 때도 스패츌라를 사용할 수 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얇은 팬에 소량의 식용유지를 넣고 채소나 고기류 등을 200도씨 정도의 고온에서 살짝 볶아내는 것,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건 소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건열조리죠. 예, 딥팻 프라잉은 물론 온도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통상 한 180도 정도 끓는 기름에 담가서 튀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이거는 건열조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칭은 식품을 스톡 크루브용에 잠기도록 해서 뚜껑을 덮지 않고 7, 80도 정도에서 삶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이 아니죠. 예, 이거는 이제 습열조리고, 블렌칭은 식품을 끓는 물에 넣고 단시간 끓인 후에 그 찬물에 헹구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치기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단시간에 끓이는 것만은 아니고요. 재료에 따라서 조금 긴 시간 끓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블렌칭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2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올리브유의 맛과 향이 우수한 품질로부터 옳게 나열된 것이 뭐냐? 예,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엑스트라 버진이 제일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진, 그 다음에 퓨어 버진, 요 순서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샐러드를 드레싱과 함께 곁들이는 기본 형태의 샐러드는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건 그린 샐러드가 답이 되겠고요. 따뜻한 샐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종류는 아니고 그냥 그 재료를 익혀서 따뜻한 상태로, 특히 이제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 제공하는 것을 웜슬렛 샐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플 샐러드는 우리가 순수 샐러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단순 샐러드, 순수 샐러드, 심플 샐러드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정식의 구성 요소인 샐러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혼합 샐러드는 컴파운드 샐러드, 복합 샐러드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죠. 예. 뷔페 이런 데 이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샐러드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모두 살펴봤고요. 양식 조리실무 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셰프 팩토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은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